네, 그럼 이어서 우리 편심 왕복 장치 과제 부품도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모델링을 했었냐면 몇 번을 했었죠? 1, 2, 3, 4번을 했었네요. 그죠? 네. 1번 본체 하우징, 2번 스퍼기어, 3번 편심축, 4번 커버 이렇게 네 가지 부품을 모델링을 했는데 1번 부품부터 하나씩 부품도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부품도는 여기에 보이는 형상을 기준으로 정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 그 다음에 우측면도를 그리는데 여기 지금 현재 과제 도면에서 보이는 요 좌측의 요 단면 형상을 그 우측면도의 절반에 좀 담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투상도를 가지고 1번 부품을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기준으로 어딨죠? 편심 왕복 장치가 네 하우징 부품을 불러오는데 이 정면도 하나, 우측면도 하나, 평면도 하나 작성해서 오른쪽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 같은 경우는 그냥 온단면도로 하기 위해서 얘를 온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얘를 스케치,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네, 여기 가운데를 찍어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되고, 요 좀 애매한 요 형상은 지금 라운드와 라운드가 만나면서 좀 이렇게 나온 건데, 모델링 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형상이니까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요런 게 표현이 돼요. 요거는 이제 사실 있어줘야 되는 선인데 여기서 이렇게 뷰를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면은 모든 접하는 모서리가 다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요거는 이따가 필요한 부분만 작성하도록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그릴 필요 없거든요. 절반만 그려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오리기라는 기능으로 이 뷰를 절반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오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측면도에 단면을 딱 절반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요 외형 형상도 지금 분명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반만 단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단면할 거냐면 브레이크아웃으로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네, 형상 투영 도움을 받아가지고 절반을 작성한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자, 요 부분을 단면을 이렇게 해서 요 형상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작업을 좀 해볼게요. 여기는 가시성, 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 있는 요거는 다 센터라인이 되어야 돼요. 네, 이것도 가시성. 그 다음에 정면도는 오른쪽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네, 전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 측면도도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최대한 다 표현이 되게 작성을 해주시고,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클릭 드래그로 좀 작업을 해주시고, 요런 거 중심 패턴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화된 중심선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요 중심 패턴까지 표현을 해준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안 됐네요. 안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그려주시면 되니까 지우고, 얘도 지우고, 중심 패턴 기능으로 센터 하나, 둘, 셋, 오른쪽 작성 눌러서 이렇게 패턴 중심선을 작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평면도도 오른쪽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해주시면은 되고, 여기도 중심 패턴이 얘도 한번 다시 눌러서 켜볼까요?
켜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심 패턴이 이렇게 이 부분까지 나타날 필요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서, 네, 일단은 뷰에 대한 표현을 마무리를 하겠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보이지 않겠지만 원래는 앞나사 구멍의 위치는 전부 표현이 돼야 돼서, 잠시 이거를 수문선으로 킨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중심선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중심선만 켜주시고, 아이고,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왔는데 얘만 지워버리면 되고, 다시 수문선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이쪽에 중심선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중심선 하나 켜서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다시 한번 수문선을 꺼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얘는 필요가 없죠.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1번의 투상도를 일단 준비를 하고요. 치수기입을 이제 슬슬, 요 선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수험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요선이 원래는,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거, 수문선이 켜졌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스케치,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릴 자신이 없으면 접하는 모서리를 일단은 켜놓고 여기에 비슷하게 스케치를 다시 해서, 아이고 잘못했네. 정클릭, 한정클릭. 요거는 좀 모양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는데, 모양이 너무 아리면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얘 자체를 형상 투영을 하나만 한 다음에 이 형상을 쓰는 거죠. 그대로 외형선으로 이렇게 외형선으로 쓰고, 필요하면은 이걸, 얘네들이 이제 원래 딱 모서리에 붙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한 요 정도만 그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선과 요선은 외형선이다.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면, 요거까지 다 나오네요. 그죠? 이게 그게 켜있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접하는 모서리를 끄면 이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네요. 그려줘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스플라인으로 좀 그려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네.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네, 비슷하죠. 그죠? 요 선만 외형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그 만나는 부분에 대한 모서리 선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시간이 있고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가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치수랑 이렇게 하나씩 기입을 해볼게요. 치수 기입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에서 작은 형상들부터 치수 기입을 쭉쭉 해오면 될 건데, 일단은 저는 요쪽 요 구멍 17파이, 그 다음에 여기 29파이 쭉쭉 치수 기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과제 도면에 보면은 요 베어링 구멍이 동일한 구멍이에요. 그래서 치수를 각각 줄 필요 없고, 그 2점 세선 있죠? 가상선을 그려서 하나의 치수로 표현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요 또한 스케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스케치로 형상 투영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선을 이어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선이 따로 만들지 않았으면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따로 만들지 않았으면 없을 건데, 얘네들이 혹시나 일반적인 도면층이 없을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선택해서 오른쪽 특성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점 세선에 해당하는 이중 대시 체인, 그리고 선 가중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가내실선 이제 그 요구사항을 보면 0.13에서 뭐 0.18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는 0.1로 하고 있으니까 0.1 축척은 아마 한 2, 3 정도로 하면 될 걸로 기억해요. 2, 3 정도로 하면 이렇게 예쁘게 2점 세선이 나타납니다. 그 상태로 여기다 치수를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선형 해당 없음.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두 번째 요거는 4 우리가 지금 수량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앞에 소문자 X를 붙이고 한 칸 띄죠. 네, 아이고 4개인데 미터 보통 나사가 4개다 라고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깊이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치수 기입을 쭉쭉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앞에 파이 기호가 붙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 치수가 하나 들어가야겠고 얘 또한 앞에 파이 기호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구멍의 깊이들과 형상의 깊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전에 여기 있는 구멍들도 한번 쭉쭉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했고 여기 이제 오일실에 대한 구멍 요게 오일실 구멍은 공차가 뭐예요? 네, 대문자 H8. 여러분들 KS 규격 데이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H8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테이퍼진 구멍은 여기 만나는 교차점들을 찾아서 치수 넣어주시면 되는데 교차점을 찾을 때는 이선 선택, 이선에 커서 갖다 댄 상태로 오른쪽 버튼 교차. 그래서 한번 찍고 이선 선택, 이선에 커서 갖다 댄 상태로 교차. 다시 한번 찍으면 해당하는 점이 찍혀요. 그래서 치수 하나 넣어주시고 앞에다가는 파이 기호.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찍고 아이고 찍고 갖다 댄 상태로 교차해서 클릭. 여기도 찍고 갖다 댄 상태로 교차해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저장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치수로 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과제 도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 보통 딱 이렇게 형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끼워 맞춤돼서 얘로 체결해서 조립하려는구나 라고 그냥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직접 저기에 조립품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 공차를 넣어 줄게요. 우리가 보통 그냥 조립이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계속 공차를 뭘 넣어주고 있냐면 G6 공차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요 드릴 구멍에 대한 치수도 이렇게 하나 넣어볼게요. 이게 지금 개수가 3개니까 이렇게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치수들 쭉쭉쭉 넣어볼게요. 구멍 치수 지금 쭉 넣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치수도 넣어볼 건데 지금 끼워 맞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H7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M사로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고요. 그럼 얘는 깊이까지 넣어주고 요거에 대한 위치는 우리 그냥 평면도에서 넣을게요. 여기서 그냥 얘를 치수형을 지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옵션은 화살촉 내부 단일 치수선으로 해주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치수를 넣어주시고 앞에다가
파이 기호 붙여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요? 요 깊이, 요 구멍의 깊이도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8mm 넣어주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 요쪽에 구멍의 깊이나 형상들을 하나 넣어줄게요. 자, 요 치수를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 기입하시고, 또 기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공차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 조립공차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베어링을 넣고 칼날을 넣고 그 다음에 편심축과 요 7번 요 부품을 조립하고 칼날을 넣고 베어링을 넣고 가스켓을 댄 다음에 커버를 체결을 했을 때 여기가 떨어져서, 아니면 여기가 떨어져서 깊은 볼 베어링의 외륜을 밀게 되느냐, 외륜의 스레스트 하중이 가해지도록 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저기가 틈새가 여유가 없이 그냥 여기 안쪽에 이제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딱 붙느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데, 보통 그냥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는 여유를, 틈새를 충분히 갖도록 해서 여기가 먼저 이쪽에 닿기 전에 이 플랜지 면이 딱 붙을 수 있게 공차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공차를 어떻게 넣어주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공차 넣는 기준 자체가 다른데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는 항상 조립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플러스 공차를 넣어주고요. 넣어줬고, 여기 깊이도 여기 하나 넣어줬고, 자,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치수들 좀 넣어줄게요. 여기도 여기 깊이랑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형상 외형에 대한, 지금 내부 구멍을 여기다가 이제 깊이를 쭉 넣어줬고, 외형에 대한 치수도 지금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얘는 깊이를 그냥 여기다 넣고, 오일실은 확대도를 하나 해야겠죠, 그죠? 당연히 오일실은 여기에 상세도를 하나 작성을 할게요. 이 라운드랑 못따기에 대한 치수를 넣어주기 위해서 절단부 쉐이프는 부드럽게 전체 상세 경계화면 표시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얘는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이제 여기 못따기랑 라운드랑 깊이 치수를 좀 넣을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규격을 확인해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쭉 넣으시면 돼요. 0.7 해당하는 못따기 각도 치수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치수가 7, 여기는 반지름이 R0.5 이렇게 해서 기입을 해주시고, 이 형상 외형에 대한 형상 치수도 여기다 쭉 정리를 해볼게요. 7, 92, 95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치수 정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도를 한번 잠깐 둘러보면, 여기 이제 보여준 건, 이거는 내부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 요 플레인 요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여기에 대한 치수들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요 구멍의 센터와 얘가 일치하기 때문에 치수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R37이 아니라 지름으로. 그래서 옵션을 좀 바꿔줄게요. 옵션에서 내부, 그 다음에 단일 치수선 이렇게 해서 파이 74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형상이 잘 보이는 이쪽에 여기가 반지름이 9, 얘는 반지름이 전부 3인가요? 5, 이거 쟀을 때 5 정도 나와서 5로 했었네요. 5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얘와 얘를 넣어서 120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치수 센터에서 여기까지 높이 딱 정리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넣어줘야 될 치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치수도 필요해요. 전체 높이도. 근데 47 플러스 파이 74니까 37 하면 84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치수는 우리가 표현해 줄 때 참고 치수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수 정리가 좀 되었고 이런 거 좀 정리를 하고, 자, 평면도에선 다른 거 없고 그냥 이면에서 여기까지 그냥 요 치수도 하나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치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안 들어간 게 있다면 요거 치수 하나 안 들어갔네요. 요 내부 구멍 여기서 여기까지. 네, 이게 파이 40이죠. 아이고, 파이 40.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치수 정리가 끝났고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랑 형상 공차를 기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표면 거칠기 기호는 일단은 베어링 들어가는 구멍은 Y, 그 다음에 단순히 끼워 맞춤은 X, 그리고 볼트 구멍과 그냥 일반 관통 구멍은 W를 넣는다는 기준으로 표면 거칠기 기호를 기입을 하겠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할 거냐면 캐스팅부예요. 제거 가공하지 않은 부위. 그래서 저는 쭉쭉 넣어볼게요. 이런 볼트 구멍은 당연히 W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이 17도 그냥 관통 구멍이죠. W. 그 다음에 이런 베어링 조립되는 구멍은 Y. 그 다음에 베어링 조립되는 닿는 부분도 Y.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거는 단순 끼워 맞춤이니까 요거는 당연히 뭐 X. 아이고. 그리고 이 윗면 닿는 부분도 X. 뭐 여기 약간 턱이 생기는데 여기도 그냥 어차피 한 번에 가공하니까 X. 그리고 여기 가스켓 닿는 부위도 X. 앞에 끼워 맞춤 되는 여기도 X.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닿는 부분도 X. 쭉쭉 기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일실 들어가는 이 부분은 뭐 넣었냐면 Y를 넣었죠. Y. 그 다음에 오일실 여기 닿는 여기 부분을 우리가 X로 놓고요. 전부 규격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쭉 기입을 하는 건데 다 규격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X 해서 넣어주시고, 여기 앞에도 여기는 그냥 닿는 면이 아니라 이게 가공이 되니까 W까지 넣어서 표면 거칠기 기호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형상 공차를 넣어서 1번 우리 그 부품도를 작성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1번 본체가 어디에 조립되냐면 여기 끼워 맞춤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표현 안 됐죠. 근데 요 면에 닿아서 볼트가 지금 체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닿는 면을 기준으로 이 본체가 어떻게 고정되는지 닿는 면을 기준으로 그 데이터 메일을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면을 기준으로 기하 공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메일 좀 공간이 없으니까 좀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G6. 여기는 사실 근데 그 깊이가 3mm 밖에 없기 때문에 기하공차 넣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여기를 직각도로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가 자, 얘는 직각도 앞에다 항상 구멍일 때는 파이 기호를 붙이면 되고 0.011 데이터문 A. 네. 그리고 얘를 데이터문 A에다가 자, 얘를 여기다 기준을 잡고 저는 B.
자, 그 베어링 구멍을 기준으로 이 오일실에다가도 우리가 공차를 넣었죠. 근데 요 중심과 요 중심이 동심으로 관리되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B를 기준으로 동심 형상 공차를 기입하겠습니다. B에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편심축으로 여기서 이제 그 왕복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한 여기 지금 편심축이 조립된 7번에 또 조립된 요 지금 5번 축이 계속 슬라이딩 하기 때문에 요 축을 기준으로 여기 조립되는 요 구멍이 직각도로 관리되라는 의미에서 형상공차를 이렇게 여기다가 직각도 앞에다가 파이 붙이고요. 0.011 얘는 B라고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른 거 특별한 공차 있나요? 여기 닿는 면, 여기 B를 기준으로 여기다가도 관리되라는 의미에서 여기 직각도 하나 넣어줘야겠죠. 베어링 닿는 면들. 이게 지금 약간 공간이 부족한데 공차를 이 위쪽으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을 좀 위로 올리고 화살표를 자, 이 화살표를 잘 잡아서 여기다 올리고 얘는 컨트롤 눌러서 좀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뒤로 뺄까요? M4가 사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닿는 측면에다가도 또 형상공차를 이런 식으로 B를 기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직각도 0.011 데이터 B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들어갈 곳은 안 보이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1번 부품도 작성을 좀 마무리를 해볼 거고, 대표 거치기 지금 여기에 보니까 W도 X도 Y도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제거 강공하지 않은 캐스팅볼을 기준으로 W, X, Y가 들어가는 요 대표 거치기를 삽입해서 1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부품에 대한 부품도 작성을 완료를 해보겠습니다.